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부기애비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을 먹는 게 옳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여러 견해들이 있고 연구들도 있고 치료법들이 있고 기관들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 그걸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 절대 아닌 걸 좀 알아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든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에 숨기고 싶을 정도로 뭔가 부끄러운 심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감기약을 처방받아 먹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약고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신과 약을 먹일 수 있느냐, 먹이면서도 찜찜하죠. 약 먹는다고 아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편견을 우리 부모님들만은 좀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반대로 검증된 병원에서 검증된 의사에게 검증된 약으로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님들이 가장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짐을 좀 벗으시고 당당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약이 제일 안전해요. 그 약이 허가되기 전까지 정말 오랜 임상실험과 여러 테스트들을 거치게 되겠죠. 우리가 걱정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두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안 나오면 제일 좋은데 부작용이 와도 그 부작용을 예상된 범위 안에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거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WHO에서 그냥 그 약을 허가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약엔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 같은 약에도 부작용은 다 있죠. 또 감기약을 먹고 졸린 경우도 사실 부작용이죠. 우린 그런 부작용을 부작용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 전에 먹으면서 넘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는 의사의 노련한 처방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약을 먹이고 아이가 축 처지거나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분명히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좋은 의사들, 노련한 의사들은 약의 양, 종류를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분명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안정되고 성과를 얻기까지는 아이마다 다르지만 시간이 필요한 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시고 좀 길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 먹는다고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우빈이에게 약을 먹이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안전한 게 약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죠. 바로 상동행동과 반향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자극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조명, 냄새, 소리, 우빈이에게는 진짜 견디지 못할 자극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요, 제 아들 피부를 막 긁기도 했습니다.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그걸 행동을 막 보여주기도 한 거죠. 애들이 막 1층, 2층, 3층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덩 하고 막 뛰쳐나가는 건 뭐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빈이의 의사소통의 방식이었어요. 나 힘들다, 견디려고 애쓰고 있다, 막 나 건들지 말라, 그런 표현이었겠죠. 이거를 부모님들은 다 알고 뭐 치료사 선생님들도 다 아시죠. 근데 하지만 학교에 담임 선생님, 반 친구들은 이 행동을 보고 얼마나 당황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유치원과 학교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다른 아이들이 우빈이를 도와주고 싶어도,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배려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뛰쳐나가고 알 수 없는 행동들과 소리들을 내는데 뭐 어떻게 얘네가 선생님들이 또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에 앉아서 눈을 보고 착석을 하고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막대하게 끼치면서까지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의무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딴 거 없었어요. 집중, 그거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자극에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들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힘, 약을 먹이기로 판단을 한 거고요. 유치원 때 다니던 그 기관의 치료사 선생님들, 뭐 또 체육 선생님들, 우빈이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부모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 됐습니다. 약을 먹은 지. 처음에 약을 먹고 안 먹었을 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너무 얌전하고 약효가 떨어지면 발광을 하고, 그래서 괜히 먹였나 하는 마음이 훨씬 클 정도로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후회를 좀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 얌전해져 있을 때 있잖아요. 애가 처지는 것 같고 막 우울해 보이고 그럴 때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들 친구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었고요.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요. 눈을 맞출 수 있었고, 그래도 배워나갈 수가 있던 것 같아요. 질서, 예절, 뭐 글씨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뭐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부작용인 것 같던 그때에 그동안 못했던 과정들을 이 아이가 해낸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을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갈 때마다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의 그 기계 소리와 가위의 감촉, 조명 이런 것들이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겠죠.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우빈이를 미용실에 데려가서 머리를 자르려면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뛰쳐나가고 하니까, 울고 막 힘들게 하니까. 근데 저희를 담당하셨던 그 미용사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이려고 미용실에 억지로 데리고 간 거는 제 욕심이었어요. 부모의 욕심이었죠. 근데 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미용실에 갔을 때 아이가 이제 또 폭발하려고 막 의자에 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참아야지라고 지가 말하고요. 지가 인생 속에서 지가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분 만에 머리 자르는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참으면 금방 끝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안 참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참는데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머리를 편하게 자른 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우빈이가. 수많은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힌 거죠, 아이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약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 처지고 확 오르고 그런 거는 이미 사라졌고요. 지금은 몸무게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의 약만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빈이의 몸무게로는 지금의 4배의 양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집중이 되니까, 또 집중을 시켜주니까 아이가 다른 자극에 덜 민감해지게 되고, 집중을 하니까 느리지만 그래도 하나씩 배워가고 성취감이 들고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빈이에게 다가가는 게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된 거죠. 그 도움을 약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의존이 아니라 도움인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가 뛰쳐나가기만 하고 울부짖기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마주보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교실에서만 문제가 아닌 거죠.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미술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심지어는 체육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 넌 원래 그런 아이니까 내가 참아줄게 라고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루 종일 숲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면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거를 아이에게 맞춰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기관만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죠. 같이 살아야 되는 공간 뿐이잖아요. 지금 다 숨어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빈이가 유치원 생활을 할 때 제가 우빈이랑 같이 1년 동안
교실에도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보니까 무조건 우리 아이만 배려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제 눈으로 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배려를 받을 만한 준비가 우빈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아내는 3차 병원, 큰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15년 차 베테랑이죠. 기본적으로 약 처방에 대한 부담감이 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의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과 약을 저는 제 아내는 그냥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또 환경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빈이는 제 아내 병원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안 가고요. 거기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뭐 금방금방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도 힘들고. 저희는 개인 병원 다닙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상담하고 약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천천히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약을 먹이는 핑계를 댄 게 절대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비용, 시간, 안전, 저는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을 먹이는 게요. 최소한의 집중력,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지만 그 양은 지금 1년 가까이 늘지를 않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빈이 스스로 밸런스를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약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약을 먹으면 좀 더 얌전해지죠. 근데 그 약의 효과가 오후 1시까지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교에 가면 잘 있고요. 집에 오면 숙제 잘하고요. 잘 놀고요. 좋습니다. 뭐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빈이가 웃으면서 자기 감정 표현하면서 잘 있어요. 약을 처음부터 먹이지 않았으면 이런 시간들이 더 뒤에 올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아예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자폐라는 장애가 완치되고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 특징과 개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자극에 이제는 공포를 조금 덜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우빈이가 약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다른 사람들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약을 지금 처방받고 먹이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대단하십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치료가 비합리적이고 안전하지 않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약만 먹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치료 수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약에만 의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다 만나 뵙고 물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같이 좀 나누고 싶고 막 그러네요. 막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약 화이팅 막 이러면 이거 아닌가? 자, 어쨌든 약으로 효과를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약조차도 안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약 최고!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들을 버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또 무조건 약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그런 전문가 여러분들 모두가 제발 이런 선입견들을 좀 버려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요, 처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더 확신하고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환자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환자 이야기도 잘 안 들어주시고 그냥 약만 바꿔주시고 처방전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누굴 믿고 의지합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죄송합니다.